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1-2단원 지구 구성 물질 파트 공부해 볼 건데요. 화면이 오프라인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줌인을 하면은 화면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반면에 이렇게 줌아웃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최대한 일단 줌인을 한 상태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로 부분은 선생님 좀 해결해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자, 지난 시간 상부멘틀 운동과 플룸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먼저 살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판을 움직이는 상부멘틀의 운동은 새로운 해양적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지각이 섭입하여 소멸하는 움직임에서 멘틀 대류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힘 4가지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판이 미끄러지는 힘, 또 하나 더 판을 끌어 당기는 힘, 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열점을 설명할 수 있는 플룸 운동 혹은 플룸 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플룸 구조론은 판과 멘틀 전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두가 되었으며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보다 온도가 낮거나 높은 부분에서 멘틀 물질이 기둥 모양으로 상승 하강하는 것을 플룸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판의 수렴형 섭입형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 머물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생성이 되는 것이고, 아시아 대륙에 큰 플룸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차가운 플룸이 외핵의 경계 쪽으로 가라앉으면은 그 영향이 선생님 뭐라고 그랬었죠? 온도 구조 교란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요 이유로 뜨거운 멘틀이 만들어져서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뜨거운 플룸입니다. 현재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서 거대한 플룸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중앙해령의 4가지를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도 요 2가지는 슈퍼 플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열점에 대해서 했었죠.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막 생성된 마그마가 화산 활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핵 경계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판이 이동해도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양의 마그마를 분출해서 화산섬이 형성되고 그 예시로 하와이 열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열점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게 상부 멘틀과 플룸 운동은 서로 이제 부부 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조를 내조를 플룸 구조론이 하고 다음에 외조를 판 구조론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서 많은
지각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이고요. 그럼 이번 시간 바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대에서 마그마 생성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변동대는 이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는 그런 곳을 말하고, 특별히 어떤 곳이 있냐면 지진대, 화산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보통 판의 경계 부분 다 열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리자면은 자, 아메리카, 유럽의 아프리카에, 인도에, 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라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대개 이러한 판의 경계 부분들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를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앞서서 먼저 마그마와 용암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지각 하부 물질이나 멘틀 물질이 녹아서 생성된 물질을 말하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드러난 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외부 혹은 분출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마그마라고 했을 때에 이 지각 하부 물질이냐 멘틀 물질이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좀 다른데요. 멘틀 물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반면에 지각 하부 같은 경우는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요. 대륙 같은 경우는 유문암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그마의 성질에 따른 화산의 형태. 자, 화산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요렇게와 요렇게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첫 번째, 이 현무암질 용암. 자, 온도가 높고 점성이 작아 조용히 분출하며 순상 화산이나 용암 대지를 만든다. 자, 현무암질 용암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고 점성이 작은데, 이 점성이 작다는 말은 더 물같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는 조금 더 폭발적이지 않고 조용히 분출하게 되며, 형태를 그려보면은 그렇게 좀 완만한 순상 화산이나 용암 대지를 만듭니다. 그에 반해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고 그에 따라서 점성이 큰데 좀 더 젤리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고체 같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성이 크고 또 휘발 성분도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분출을 하며 그에 따라서 종상화산을 만듭니다. 종상화산은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화산을 종상화산이라 그러고, 화산이죠. 화산 활동 후기에 화산 정상부의 용암 돔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요 1번, 2번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용암이라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용암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분출, 즉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용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지표로 드러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랑 동일하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서 또 키포인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마그마의 생성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프기 때문이죠. 그래프는 이제 X축과 Y축이 뭔지도 알아야 하지만 지금 색깔이 엄청 여러 개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화살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입니다. 자, 마그마가 생성하는데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요 빨간 선과 이 초록 색깔 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빨간 선 같은 경우는 지하의 온도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란 선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빨간 선은 온도고요. 얘는 용융점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용융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그냥 이 온도를 넘어가야 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살펴볼까요? 보통 이제 가로로 쭉 살펴보면 되는데 깊이가 50km일 때 지하의 온도는 약 뭐 한 750쯤 돼요. 근데 용융점은 얼마냐면은 거의 1300이 넘어요. 그 말은 지하의 온도는 750인 반면에 용융점이 1300이라면은 이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지 못한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마그마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 보면은 요 빨간 선과 요 파란 선, 이 초록 색깔 선이 기본적으로 안 만나죠. 그 말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온도나 압력이 뭐 변경되거나 혹은 물이 개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그마가 어때요?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절대 이 지하에 있는 온도가 이 용융점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성 조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일반적인 상황에 마그마는 생성되지 않는다. 자,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특정 상황에만 마그마가 생성이 되잖아요. 특정 상황이 언제냐? 자, 특정 상황은 첫 번째를 요걸로 하겠습니다. 멘틀의 상승에 의한 마그마 생성을 우리 첫 번째 특수한 조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이 공급되게 되면 또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두 번째는 물의 공급에 의한 마그마 생성이고요. 자, 마지막 특수 상황은 온도가 갑작스럽게 상승하게 돼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요렇게 된 이 부분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바뀌는 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멘틀의 상승에 의한 마그마의 생성이죠.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서 압력이 낮아지면은 멘틀의 용융 곡선과 혹은 용융점과 만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주로 해령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특정한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뭐 멘틀 대류의 영향에도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상승할 때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상승으로 인해서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어때요? 요 깊이가 되면은 용융점과 만나게 돼요. 용융곡선과 이 마그마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의 온도가 어때요? 용융점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그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용융곡선과 만나서 마그마가 됩니다. 근데 이 상승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멘틀 대류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지금 요 멘틀의 상승 같은 것은 멘틀 물질이 상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자, 요렇게 첫 번째 특수 상황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의 공급에 의한 멘틀의 용융점 하강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자, 현재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파란 색깔 선이 있죠. 파란 색깔 선. 요 선은 뭐냐면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물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멘틀의 용융 곡선, 즉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낮아지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요 부분을 볼래요? 요 부분에서는 지하의 온도가 이 용융점보다 더 높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이 포함된다면은 마그마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왜 이제 물이 포함되면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 낮아지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소금물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물 같은 경우도 0도 이하로 내려가도 아직 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좀 되게 섞이게 됐을 때에는 그 물질의 용융점 혹은 어는 점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키포인트로 결국 이 물이 포함되면은 용융점이 낮아진다. 용융 곡선이 낮아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 물질보다 용융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 퇴적물에 의해서 물이 지하의 멘틀로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용융점이 낮아져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도 용융을 할 수 있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주로 해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물이 멘틀에 공급되는 경우가 해구에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대륙판이 여기 있고요. 자,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양판은 주변에 뭐가 있죠? 자, 이게 물이 해양판 위에 보통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들어갈 때 물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물을 끌고 들어가는데요. 이 물이 뭐랑 만나? 멘틀과 만나서 결국 용융점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는 공간은 해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구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지각의 용융을 해서 마그마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는 B에서 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보면은 이 B에 있는 멘틀이 온도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해서 이 용융곡선과 만나서 이 용융곡선을 넘어가게 되면 마그마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섭입대에서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해서 화강암질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의 온도를 높이면, 자, 요게 뭐냐면은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멘틀의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 마그마 생성 장소랑 좀 겹치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이 섭입대의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섭입대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섭입대에서는 아까 그 물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있죠. 그 친구가 마그마가 되면서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화강암질로 이루어진 대륙지각을 만나서 그 친구의 온도를 높이면은 이 대륙지각이 어때요? 용융곡선과 만나서 용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륙지각은 용융을 하게 되면은 유문암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이면은 안산암이 보통 되기 때문에 혹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로 섭입대에서 일어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만.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자, 첫 번째는 멘틀의 상승에 의해서도 생성이 되고요. 물의 공급에 의해서도 용융곡선이 하강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온도 상승을 했을 때에도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특별한 1, 2, 3의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발산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발산과 섭입이 아닌 어디? 판 내부, 보통 핫스팟이죠. 핫스팟에도 발생을 하는데 그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발산 경계에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나 열곡대 하부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압력이 감소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해령을 그립시다. 해령을 그리면은 해령이에요. 해령인데 해령은 어때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하죠. 그에 따라서 멘틀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멘틀은 어때요? 온도는 그대로인 반면에 압력은 감소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온도는 그대로인데 용융점은 낮아지니까 바로 마그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그마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마그마는 당연히 멘틀 친구니까 현무암질이겠죠. 그래서 발산한 경계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발산한 경계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에서의 마그마 생성을 살펴봅시다. 섭입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도 만들어지고 유문암질도
안산암질도 셋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무암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현무암질은 아까 얘기했던 건 좀 유사한데요. 이제 섭입대에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한번 봅시다. 자, 대륙판, 해양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해양판이 밑으로 쭉 들어가죠. 그럼 이제 해양판이 섭입을 하게 되면은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요. 당연히 밑으로 파고드니까 온도와 압력이 다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해양 지각에 함수 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는데요. 이 함수 광물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이 fx 함수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쓸데없는 조크죠. 네. 이 fx 아니고요. fx 아니고 함수라고 했을 때 이 숫자는 당연히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고요. 이 한자의 한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양지각의 함수 광물에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때 이 물이 섭입하는 판 위에 멘틀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되고, 그러면은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이렇게 변하면서, 즉 낮아져서 용융을 하여서 어쨌든 멘틀이 녹는 거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섭입형 경계에서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유문암질과 안산암질도 생성이 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봤던 섭입대 위에 이 대륙판이 존재하는 경우에 섭입하는 판 위에 이 멘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에 고여 대륙지각을 가열합니다. 즉, 자, 요 친구들이 쭉 올라가서 여기 모이거든요. 여기 모여서 요 부분을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가열된 대륙지각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융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륙지각이 녹아서 어떤 유문암질 마그마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유발했죠. 이 현무암질이 유발을 해서 쭉 올라가서 이 친구를 가열하니까 어때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생성된 유문암질 마그마가 자, 요 밑에 있는 현무암질과 섞이거나 혹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성이 변화하게 되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여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현무암질이 만들어지죠. 현무암질이 만들어져서 쭉 올라가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문암이 만들어지고, 이 유문암과 현무암이 합작을 하게 되면 안산암이 만들어지고요. 혹은 현무암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조성이 변해서 바로 안산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섭입대에서는 안산암질도 만들어지고 유문암질도 만들어지며 현무암질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안산암질로 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일본 열도와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 안데스 산맥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은 안데스 영어로 하면 뭐게요? 안데스 산맥입니다. 근데 이 안산암도 뭔가 비슷하죠, 이름이? 안산암을 영어로 하면은 안데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이라는 이 이름 자체를 원래 이 안데사이트, 안산암질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냥 당연하게 안데스 산맥은 안산암질 암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섭이평 경계에서는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림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양판이 들어가면 여기서 함수강물이 물을 빼서 물이 나와서 습연한 멘틀이 부분 용융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이 쭉 올라가서 부착되고 다시 유문암과 만나서 안산암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판 내부에서의 마그마 생성인데요. 자,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보통 플룸 구조론과 관련이 있고, 이 플룸 구조론에서 열점을 설명했죠. 그래서 열점에서의 마그마 생성입니다. 열점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이런 판 밑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만드는 거니까 주로 현무암질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판 내부에서는 열점이 주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데,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죠. 상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온도는 그대로인 반면에 압력이 감소하면서 용융점은 낮아지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므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여 부분 용융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이 마그마가 터져서 이렇게 화산 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하부 멘틀에서 상승한 플룸으로부터 만들어진 마그마는 해령 하부의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도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령 vs 열점의 마그마 누가 더 온도가 높은가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얘요 얘가 더 높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그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잠깐 줌 아웃 해볼게요. 아우, 글씨 좀 흐리죠? 흐릿한데, 자, 오늘 한 걸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생성에 대해서 했었고요. 자,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고, 이제 화산의 형태, 마그마의 성질에 따른 화산의 형태를 두 가지 현무암질과 유문암질로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특수하게 멘틀의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거나 물이 공급돼서 용융곡선이 하강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마그마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섭이평에서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안산암질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 열점에서는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나 해령과 열점을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온도 같은 경우는 얘가 더 높다 라는 점입니다. 자, 요렇게 내용 설명이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질문을 받고 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